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는 여러분께서 모두 잘 아시는 서울대학교 정영목 명예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정영목 교수님께서는 서양미술사학회의장 그리고 서울대학교 미술관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는 역풍, 김차섭의 예술적 태도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정영목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목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역풍이라는 제목은 사실 제가 붙인 게 아닙니다. 김차섭 선생님의 노트에 쓴 것을 제가 차용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주제의 핵심은 역풍과 태도, 작가의 태도 두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이화여고에서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핵심에 해당되는 별단의 순간이라는 작품을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화여고의 강당에 있습니다. 그 작품을 이제 주안점으로 하게 될 텐데 우선 잠깐 김차섭 선생님의 과정을 조금만 좀 과정의 핵심을 먼저 좀 들여다보고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제가 2020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춘천의 내평리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들고 계시는 분은 자작나무 껍질입니다. 자작나무는 특별히 김차섭 화백과 관련이 있는 숫자로 얘기하면 좀 도산학적인 오브젝트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한번 고민하다가 한번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종의 김차섭을 이해하는 개념도와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잘 되는지는 평가가 있겠지만 우선 여기 역풍이라는 제목을 놓고 여기 작가와 여기 금호는 김차섭 선생의 호입니다. 호. 경주 출신답게 우리가 금호하면 매월당 김시습의 금호신화도 생각을 하시고 금호산 지금의 경주 남산이죠. 거기에 붙이는 이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오자는 거북이 자나 오자입니다. 작가와 라이프하고 생과 작품과 이 세 개의 삼각형에서 어떤 역사의 바람이 이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진행의 방향은 이 금호의 뿌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즉 스키타이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자기 자신의 뿌리가 흉노적으로 넘어와서 그게 신라의 김씨 왕가까지 내려와서 결국은 오늘날의 경주 김씨가 성립이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김차섭
화백이 있다고 풀이를 한 거죠. 여기서 가장 좀 사상적으로 글쎄, 사상을 가장 많이 미친 것은 프로메테우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인간에게 불을 전달해 그 하나고, 그러니까 이 금오는 바로 프로메테우스가 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어떤 종교적인 심성과 함께 좀 심리주의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쪽에서의 영향은 조로아스터교 저쪽 중앙아시아 이란에서 출발한 우리말로는 배화교라고 그러죠. 거기에 그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어떤 이런 역사의 바람을 타고 그 향후의 미래에 내려가는 것은 결국은 그분의 생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온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역시 이분의 작품도 그 생을 따라가서 그 미래의 초점은 우리 한반도에 머물러 있다고 이제 저는 이제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한번 작품을 쭉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요번 이제 발표에 각자 그 발표자들께서 맡은 섹션이 있기 때문에 그 섹션의 다른 발표자의 주제와 좀 겹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떤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대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는 김차숙 화백에게 생과 그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신화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 나타나는 김차숙 화백이 창과 같은 것에 불을 이렇게 불꽃이 타오르는 것은 곧 프로메테우스를 말하는 동시에 제 생각에는 불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곧 창조와 파괴에 대한 양면성. 뭐 파괴가 있어야 창조가 있고 또 창조가 있으면 파괴가 있다는 대단히 니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김차숙 선생님은 1980년대 초반에서부터 미국에서 당신의 작품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을 그 당시에 뉴욕의 붐을 이루었던 신표현주의에 상당히 매료되었던 것으로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히 그 중에 안셀름 키포라는 독일 신표현주의 작가 역시 불에 관한 이야기를 그렸던 것과 함께 또 키포가 어떤 폐교, 그러니까 김차숙 화백이나 김명희 화백에서 내평리의 폐교를 구입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키포의 책을 보고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그렇게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직접적으로 뉴욕에서 뭐 조금 매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80년대에 들어서 집중적으로 작업을 많이 한 것 중에 커피컵 페인팅이 있습니다.
그 커피컵을 어떤 매체로서 사용한 것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의 스토리는 있는데 좀 뭐라고 할까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당시 1981년 그 아트포럼의 표지에 등장했던 요 표지에 그 똑같은 커피컵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아트포럼이 이제 이 컵을 등장시킨 이유는 뭐 이쪽 뉴욕의 그 심표주의 영향을 많이 수용했던 그 줄리안 슈나델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요 아트포럼에서 주목을 했었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슈나델이 요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 컬럼 비슷한데 불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모티브를 여기서 따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아까 키포뿐만이 아니라 또 저 당시에 분명히 그 이태리의 트랜스 아방가르드의 작가들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제가 그 개념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키타이에서 이제 그 역사의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을 쉽게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바로 이런 왼쪽에 지도가 나오고 그 지도도 어떤 우리나라 세계 지도를 남북을 거꾸로 이렇게 놓아서 마치 이쪽 그 북반구를 중심으로 이쪽에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스키타이의 후손들이 같이 이렇게 동남향의 방향으로 마지막에 머무른 곳이 경주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작가 나름대로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 노트북에 보면은 뭐 여기 요 작가의 오른손에 요 컵은 소위 그 뭐 스키타이의 그 기마민족의 후손들이 사용했던 소위 그 마상배라는 것을 이미 1970년에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봐서 그 스키타이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뭐 미국에 가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도 태생적으로 좀 뿌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진 작가가 아닌가. 그게 그 김타섭 작가의 태도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들이 좀 뭐 우리가 되게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단순하게 무슨 뭐 민족과 연결을 시켜는 협의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그 확장의 개념으로서 세계를 떠돌다가 다시 이제 뿌리로 돌아왔다고 할까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김차섭 선생님의 작품들을 쭉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바람이라는 말을 이제 쓰신 것 같은데 바람은 좀 기체의 그런 성격이고 좀 공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항상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나선형의 형태를 이제 우리가 뭐 도상학으로서 즐겨 사용하는 경우도 될 거고 또 이야기의 측면을 해서는
그 조라스터교의 미트라스 신에 대한 이야기에서 미트라스의 신전이 곧 석굴암이다 라고 이제 돌아서 이제 다시 석굴암으로 오는 것도 이런 그 노트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데 또 굉장히 좀 그 생활과 관련해서 좀 실전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실전적인 프랙티스 같은 면에서 여기 밑에 보면은 나침반 지참료라고 딱 이제 그러니까 석굴암을 가시더라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침반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그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김찬석 화백은 미술과 우리의 보편적인 삶을 구분하지 않은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Art is Life라고 있고 그림은 나의 생명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림은 나의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생활은 우리의 보편적인 삶이 미술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그 태도를 명확하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생활과 미술을 분리할 수 없는 어떤 도상학의 자세가 저는 이 그립이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립. 뭘 이렇게 쥔다는 얘기죠. 손이 뭘 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이 뭘 줘야 그림도 그리고, 손이 뭘 줘야 싸움도 하고, 손이 뭘 줘야 밥도 먹고, 이제 그런 측면에, 삶과 미술이 분리되지 않는 측면에서의 어떤 도상의 요소로서도 설명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그립과 관련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아까 여기 저 김명희 화백님이 말씀하신 야구공도 결국은 저는 그것에 대한 도상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공부의 렌치도 등장을 합니다. 그 작품으로서. 그것도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스키타이에 대한 그런 것이 어떤 신라와 연결이 되는 건 당연히 중앙아시아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그 봉분들과 우리 신라의 경주에 있는 황남대첩이라든지 그 대릉원에 가면은 있는 그런 무덤들의 모습이 그런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저 봉분도 그냥 이렇게 무덤과 같은 봉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조금 종교적인 심성과 함께야 좀 신비주의적인 경향과 함께 풀이를 한다면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좀 뭐라고 할까요? 마운틴의 그 개념들이 꼭 신과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태백산이 그 단군의 신시를 내린, 그래서 태백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과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또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 스키타이의 북방의 기마민족들이 쭉 이게 내려온다는 그런 지형학적 어떤 기후의 변화대와 함께하여 우리가 특히 그 백두산에 가보면 많이 볼 수 있는 게 자작나무입니다.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자작나무 껍데기에다가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산의 모양을.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1973년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천마총에 있는 그 천마도 역시 그 자작나무 껍질에다가 그 그림을 그린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작나무 껍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어떤 재료로서의 어떤 측면보다 그 재료 자체가 도상이 되는 이제 그런 걸로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 백화라는 노트북에 김철서 선생님의 노트북에 있는 것을 제가 따왔습니다.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이런 연결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 노트 중에서 바람, 그러니까 풍자에 들어가는 그 용어가 제가 지금 확인한 결과로는 두 개가 있어요. 역풍과 력풍, 아름다울 여자를 써서 어떤 역사에 아름다운 바람이 부는 게 예술의 길과 이렇게 통하는 게 아닐까, 제 나름대로 그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요 노트의 이 부분에서 따왔습니다. Historic Mind, 역풍이라는 말을 김자섭 선생님이 따왔는데, 그 바로 옆에 싸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것도 싸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이제 이게 다른 태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김사수 선생이 직접 쓴 말 중에 아주 오늘의 제가 발표하는 그 주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림은 선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선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생물사적이나 인간사적으로 어떤 이야기의 진행을 에어로, 그러니까 공기 내에 떠도는 어떤 공간의 개념이겠죠. 그 에어가 바람이라는 말과 이렇게 좀 상통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에어로 하여서만 읽을 수 있답니다. 에어로 하여서만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림을 보는 것은 선의 소리를 읽고 진행으로서 역사의 숨결을 체험하는 것이다. 역사의 숨결, 저것 역시 바람과 어떤 진행,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지만 그것에 임하는 자세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동물로서의 인간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도를 거꾸로 놓은 작품들을 많이 제작을 하셨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기마민족의 있어요. 이건 좀 신비주의 쪽에 아마 제가 다루지 않을 거고, 어쨌든. 근데 생활과 관련하여 제가 내평리 김찬섭 선생님 댁을 여러 번 방문을 했었는데, 첫 번째 가서 제일 놀란 게 왜 저렇게 지도를 많이 그리셨을까? 지도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까? 저는 70년대에 미국의 랜드 아트와 관련해서 많은 작가들이 지도와 함께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조금 아니라고 생각한 게, 이게 화장실을 들어가 봤는데 목욕탕의 커튼도 지도, 또 달력도 지도더라고요. 이게 참
지도를 생활화하시니까 저렇게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어떤 영향력을 좀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미국의 여기 한미동맹이라고 사용하는 최근의 지도를 미군이나 어떤 여러 문화장터에서 이렇게 거꾸로 놓은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좀 정말 이제 김찬석 선생님의 남북이 바뀐 지도가 저렇게 생활화되어서 사용되는구나. 이게 선견지형 그런 식이에요. 6.25 때 라이프치히에 1950년 6월달 라이프치히에 나왔던 미국 사람들이 사용했던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이런 견제로서 저런 지도를 사용했습니다. 남북이 바뀐 지도가 아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역사 의식으로서의 어떤 주제 의식을 계속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이제 이런 작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작가일 수도 있고 어린 가니메이드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요 칼을 들고 서 있는 요 사람들은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학살에서 나오는 요 소대장, 실제로 아르티시 일기 소대장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전적인 그런 이미지를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종착지는 한반도다, 내평리다. 그러나 그 내평리가 속하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의 정치, 사회, 어떤 강대국을 사이에 둔 그런 그래서 여기 재밌는 표현이 지금 한반도는 여기 contribution for global stability, 그러니까 우리로 인해서 지금 어떤 힘의 균형을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 우리가 통일이 되더라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남아야 된다고 그런 말도 있다가 적어놨습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미술과 정치, 미술과 사회를 분리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김차성은 그림은 나의 지금이다. 나의 지금이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작가가 이제 만들어낸 과정 중에 대면해야 할 온갖 형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들을 감내하거나 배반하면서까지도 예술적으로 그들 스스로의 존재를 정의롭게 존립할 수 있어야 진정한 예술가가 아니겠느냐. 제가 뭐 결론식으로 말합니다. 지금 이제 아직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서론만 해가지고 그탈났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역사의 관점에서 이제 다음 그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여기 이화여고에 있는 결단의 순간, 1974년 3월달에 이 강당이 개관하면서 이 그림을
그렇습니다. 9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 9명. 이 그림의 카툰식의 오른쪽이 드로잉이 남아있는 것을 알았어요. 대단히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또 김명희 선생님이 살아계셔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됐는데, 뭐 어쨌든 여기 노댕의 딸의 시민을 이 작품의 어떤 구성으로서 또 상당히 이제 신경을 썼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것들이 이런 까레 시민의,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까레 시민과의 연관선상에서 주목하는 것은 지금 요 그룹과 요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것도 여기 분리된 이런 것들하고 조금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고요. 이 그림에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요 왼쪽에는 여기 글씨가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중학생이라고 써 있어요. 중학생. 그러니까 얘가 중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소년 유자를 써가지고 뭐 유학생이라고 유학생이라고 써놨어요. 얘가 이제 소년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청소년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결단의 순간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그 젊은 친구들의 모습을 여기 그려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는 그 맨 위에는 요 윤경열 선생 이름을 써놨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김형이라고 했어요. 김형. 아마도 이화여고의 그때의 그 수위 아저씨가 김형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 그 효당 최범술 선생의 이름을, 효당 스님을 써놨고, 그 아래 유관순의 경우에는 유민이라고 써놨는데, 김명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기룡은, 그 작곡가 기룡은 선생님의 따님이었다고 기억을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렇게 이제 좀 제가 확대해서 왔는데, 되게 재밌는 게 대단히 작품이 연극적인, 마치 그 연극의 클라이맥스의 한 장면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낸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데, 그중에 맨 꼬마가 오늘 여기 사회를 봤던 김주찬 교수님, 여기 지금. 그 다음에 이 중학생이어야 되는데, 이 민정기 선생님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중학생을 민정기 선생으로 했을까? 저때 민정기 선생은 대학을 아마 졸업을 했거나 다닐 때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대학 다닐 때도 이렇게 소년처럼 좀 덜 자랐나? 왜 민정? 여기 무릎 꿇고 반성하는 이분이 이목상 선생님. 이목상 선생님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기룡은 씨 따님이라는 분이 이제 하여튼 이제 이런 모델들이 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과정을 보면은 아까 이제 그 카툰식의 드로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델을 섭외했습니다. 모델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김명희 선생님이 한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델들을 사진 촬영을 하고, 그 촬영한 것을 이제 슬라이드로 떼하여
이제 원래 실물보다는 약간 작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나타낸 게 이 작품이 되었습니다. 네. 이 작품은 그 당시에 관변 위주의 어떤 그 역사 민족 기록화가 많이 그려질 시기였는데 그런 그림들과 아주 빨리 끝낼게요. 차별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3.1운동 하면 꼭 등장하는 건 물론 유관순 여사,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 탑골공원이 등장하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을 봐도 꼭 앞에 어떤 여성이 앞장서서 이게 아마 유관순 때문일 거예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김차섭의 결단의 순간은 제목도 다르고 또 그것을 나타내는 어떤 각각의 인물이 어떤 그 제가 자꾸 도상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그 알레고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알레고리보다는 어떤 도상학적 관점에서의 그런 인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 유관순의 경우입니다. 근데 유관순의 경우 이미 이제 이때 그 실물의 사진이 있는 거죠. 유일하게. 때문에 보면은 좀 유관순스러워요. 근데 조금 좀 원래 이 사진부 비슷하죠. 유관순의 이미지는. 그리고 이 착고의 경우는 이제 과거를 나타내는 거지만 이것도 1970년에 이미 이런 착고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연관선상에서 뭐 이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런 것들이 나올 때 이 작품이 등장한 게 1970년 현대미술 창간호에 실렸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미술 창간호를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여기 이신지 체질적으로 공감해. 여기 이완 씨를 말합니다. 이완. 일본 정원을 연상된다. 요즘 30대 작가들이 역사의식을 차츰 시작하는 방향으로 제가 생각에 이제 저때 이제 30대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역사의식의 방향이 이제 뭐 민중미술로 가는 어떤 토대들이 연관이 되지 않았을까 한번 짚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68년까지는 미술주첩의 시대라고 하는 건 그 책의 영향을 받나 지금 화단에도 그러니까 요 지금 화단이 이제 1974년 이제 그때를 말하는 거겠죠. 제2의 일본화가 진행되는 건데 일본에 대한 그 아주 의식적인 경계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글에서 아주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저런 이야기가 저 당시에 어떻게 돌게 됐는가를 보니까 이미 1970년에 그 김차섭 선생이 관여했던 그 에이지그룹의 에도 당시에 뭐 이일 선생과 그 평론에 글을 썼던 오광수 선생의 글 중에서도 그런 말이 등장을 하는 거죠. 한국의 현대미술도 어쨌든 일본을 통해서 국제화된 것 같다. 따라서 엠포르멜도 오프도 감각적으로밖에 받아지지 않고 있다. 이거는 동매신문에 있는 일본의 비평가가 쓴 말을 오광수 선생이 인용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한국의 새 세대의 작가들이 국제적인 어쩌고 저쩌고 일본의 영향권에서 탈피하는 길이라고 한 3, 4년의 그러한 분위기들이 김차섭 선생에게도 이제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일본의 소위 모노화나 혹은 미니멀리즘 분야의 추상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이가 되고 또 그런 여파들이 쭉 나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건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추상 또 앙코르메르부터 단색화에 이르는 아주 오랜 기간 70년대부터 시작을 하면은 사실은 최근에 2015년 이후에서도 시작한 단색화의 그런 오랜 경향들이 저는 이제 존 보거의 이야기를 이제 따라가면서 한번 비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색화라 불리는 미니멀리즘의 추상이 오랜 기간 한국 사회에서 성행한 것을 보면 이런 버거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김차섭이 단색화로 말미암아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이 3, 40년은 퇴보했다고 보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를 품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태도에 대한 어떤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차섭과 저런 김차섭의 태도가 아닌 쪽의 어떤 그런 것을 한번 나눠보면서 이쪽이 왼쪽의 부분이 추상으로 간다면 이쪽은 형상으로 가고 여기는 제 생각에는 심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아주 정확한 여기 제가 도산학적 심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대단히 추상에 대한 표면적 성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여기는 대단히 표현적인데 그 표현적인 것은 사실적인 것과 아주 독일어로 얘기하면 자르리히카이트 같은 건데 그런 아주 좀 직물적인 것에 대한 중간 형태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느끼는 것이라고 하면 이쪽은 읽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반지성적, 오히려 지성이 그림을 느끼는 데에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이쪽은 오히려 지성적이야 더 그림을 읽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쪽은 아트이자, 아트는 그냥 아트예요. 네. 어떤 무목적성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근데 김철수 선생은 아트 is life, 아트 is fighting도 있지만 아트 is game. 그 게임은 for better life, 더 나은 생을 위한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쪽은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를 벗어나야 돼. 벗어날수록 더 좋은 데 비해서 이쪽은 자기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중요한 거고. 때문에 이쪽이 좀 더 개념적인, 이제 당연히 컨셉추얼 아트와 연결이 되겠죠. 그에 비해서 이쪽은 대단히 역사의식을 갖는 주체적인 그 화가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 좀 더 관람자의 미학에 치중을 했다면 오른쪽은 오히려 좀 더 작가의 미학적인 어떤 생각, 사상과 결부가 되고,
이쪽의 추상은 미술은 뭐 수신이라고 생각해요. 수신. 자기를 정화시키고 자기 내면을 찾아가지만 김찬섭 선생님은 미술은 투쟁이다. 네. 그다음에 이쪽이 좀 패시브하다면 김찬섭 선생님은 오히려 세계 지도를 거꾸로 놓을 정도로 아주 어그레시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차섭의 예술적 태도가 뭐 이렇지 않나. 너무 단편적일 수 있지만 어떤 이해를 쉽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